네, 꼼찰청장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터져가지고, 예, 이거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 기뻐요. 네, 왜요? 또 이렇게 방송 예. 시작하기 전에 이슈가 뻥 터져야 예. 방송도 뻥 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맨날 이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검사장을 네. 보고 볼드모트라고 제가 불렀거든요. 아. 한동훈인데 한동훈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최측근 검사장이라고 불러야 했던 그 참 엄혹한 시절이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이번 주 초에 그냥 제가 질러버렸거든요. 한동훈이라고. 예. 그리고 그부로부터 약 50분 뒤부터 전부 다 한동훈이라고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드디어 예, 기세가 그렇습니다. 꺾였구나. 자, 이제 한동훈에 대한 오늘 전보 조치라고 합니까? 네. 네. 예, 사실 검사장 하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이 이제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대 옆에. 진천에 본원이 옮겼나요? 있고요. 예, 진천에 본원이 있고요. 예. 용인에 있는 게 분원이에요. 네. 그런데 분원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아니 본원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그 법무연수원이 저희 집 근처입니다. 그러면 오다 가다 한 번씩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안타깝네요. 예. 그 법무연수원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들이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래요? 문제지 법무연수원이죠. 그래요. 그 생거 진천 네. 사후 용인이니까 예, 그래요. 예, 지금 살아 있을 때는 진천에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후용인이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윤대진 사법연수원 아니에요? 네, 사법연수원인가요? 아니야. 법무연수원이야. 법무연수원. 예, 사법연수원은 아마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 네. 있죠. 그렇죠? 어디 나오셨어요? 사법연수는 안 나오셨나? 아니, 만주 사법연수원 나왔습니다. 예. 자, 오늘 나오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형입니다. 자, 그리고 장용진 사회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아주경제 계시고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제일 기대됩니다. 급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산들푸드의 육수 여왕 오여사 쌀떡볶이 3종. 아, 그렇습니다. 우리 오여사가 땀을 좀 많이 흘리세요. 그래서 육수 여왕인 건 아니고, 예. 자, 8가지 깜짝 놀랐어. 국내산 유기농 야채로 만든 육수에다가 100% 국내산 쌀로 만든 떡, 거기에 고추장과 짜장, 크림 소스까지 다채로운 구성.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짜장, 고추장, 이거 크림 이렇게 세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좋은 쌀로 만든 쌀떡볶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압도적 가격 여러분들께 오늘 선사합니다. 모든 게 완벽한 오여사 쌀떡볶이 3종을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좋은 쌀로 만든 떡은 질감 자체가 달라요. 네, 마치 그 방앗간에서 갓 나온 가래떡 드셔보셨습니까? 쫄깃쫄깃. 예, 나오자마자 5초 안에 제가 입에 넣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굳은 다음에 먹는 가래떡하고는 참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네. 진짜 이 쫀득한 식감을 경험하실 수가 너무 있습니다. 맛있다. 네. 진짜 밀가루 맛있는데? 혹은 중국산 쌀이 몸에 안 맞는 분들 자, 안심하시고 이제 오여사 쌀떡볶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육수인데 쌀떡볶이는 육수 전문 업체인 산들푸드가 만든 그런 상품입니다. 8가지 국내산 유기농 야채, 표고버섯, 양파, 무, 대파, 호박, 우엉, 당근, 다시마까지 네, 어우러져서 정말 놀랍도록 깊은 맛을 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 6차 산업인증까지 받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썹 인증도 받았습니다. 재료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안심하시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적정한 건강한 간식을 주고 싶으신 분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른 회사의 떡볶이들에 비해서 나트륨 함량, 칼로리 함량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로입니다. 로. 자, 2인에서 3인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여사 쌀떡볶이 빨간맛 810g, 짜장맛 810g, 크림맛 757g. 현재 인터넷 최저가가요. 한 봉에 8,900원인데 이게 최저가가 8,900원인데 네. 김용민닷컴은
4,900원. 와. 4,900원. 거의 반값이네요. 그렇습니다. 와. 자, 세종 세트를 함께 시켜야겠네요. 구매하시면 가격은 더욱 저렴해집니다. 자, 세종 세트 인터넷 최저가는 26,700원인데 김용민닷컴은 사야겠다. 13,200원. 와. 싸다. 와. 근데 이 말이죠. 이게 뭐 날이면 날마다 13,200원이 아니에요. 저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은 할인 이벤트는 종료됩니다. 자, 순삭 매진이 예상되니까요.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들푸드의 오여사. 오여사가 엄미애 씨 어머니란 소문이 있는데 뭐 그런 확인은 안 됐습니다. 산들푸드의 오여사 떡볶이 3종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이거 너무 진짜 맛있어. 진짜. 쫄깃쫄깃하고요. 진짜 맞아요. 이렇게 가래떡 막 나온 것 같이 네, 쫄깃쫄깃한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그 중고등학교 그 교문 나서자마자 있는 집의 떡볶이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 좀 짜잖아요, 많이. 근데 이거는 그렇죠. 별로 짜지도 않으면서 예, 음, 안 짠데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려면 사실 재료가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재료가 좋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양념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조미료. 이건 조미료나 양념이 별로 안 들어가면서 담백하면서도 음. 맛있어요. 이렇게. 저 네. 고추장 떡볶이 좋아하는데 네. 이게 끓이면서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와. 근데 냄새가 너무 좋은 진짜 거예요. 맛있어. 그래서 이게 육수 여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게 국물에서 나오는 그 우러나오는 그 향이 너무 오늘 엄청난 뭔가 맛있는 음식이야. 근데 정말 그 냄새만큼 맛있네요. 원래 오늘 떡볶이 먹는다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들어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냄새가. 아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국민 음식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같이 들어가 있는 오뎅도 되게 부드럽고 아, 그리고 맛있어요. 오뎅. 오뎅이 또 중요해요. 여기 안에 오뎅도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닌가? 아, 네. 진짜. 오. 이거 되게 맛있다. 이 크림 떡볶이 처음 먹어봤는데. 네. 약간 크림 떡볶이는 느끼하기 마련인데 느끼하지도 않고 그죠? 딱 잡았죠? 예. 마늘 좀 많이 넣은 마늘 맞네. 넣어서 예. 자, 저도 한번 짜장 떡볶이. 까르보나라를 생각했는데 아닌데요. 이거. 아이고, 이게 진짜 물건이네. 맛있어요. 안 짜요. 근데 되게 간이 딱 맞아요. 근데 보통 이게 여러 양념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짜도 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적절한 양념에 적절한 간이 돼 있는 자, 네. 이 정도 만들기 힘든데. 네. 짜장 떡볶이. 자, 윤짜장. 아. 윤짜장도 좋아하시고. 그래요. 정말 좋은 여러분 국물 떡볶이 나왔어요. 네, 국물 떡볶이. 예. 자, 육수 여왕 오여사 국물 떡볶이.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꼼찰총장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고 오늘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추미애 장관이 참 칼을 뽑았어요. 예,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예. 자, 그 얘기 좀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갑자기 검찰에서 이제 공보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예. 네, 법무부에서 직접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감찰하겠다. 근데 직접 감찰하겠다. 근데 거기 저는 법무부에서 온 그 문자 메시지에 대검 검사급 검사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사실은. 네, 그게 대검 검사급 검사라면 검사장이란 뜻이죠. 네. 예. 검사장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 거기서는 이제 한동훈이라고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예. 예, 그러면서 많이 좀 억울하고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어디 가서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신의 부당함을 밝히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검사장이 네. 예, 그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가 예, 네. 한동훈님이 밝혀진 것이죠. 네. 근데 이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라는 게 이게 뭐냐면 대검찰청 검찰 조직법이죠 아마 네. 뭐 검찰청법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을 둔다. 그다음에 대검차장을 둔다. 그다음에 대검찰청에는 검사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은 다 그 검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등검찰청에는 뭐 고검장과 차장 검사를 두고 고검 검사를 둔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상으로 하자면은 검사장은 대검찰청
검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전에 그렇게 한바탕 이제 바쁘고 나서 오늘 뭐 오후에 그렇게 바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미 한 건 터졌으니 아, 그렇지. 오늘은 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네. 밥 먹자. 네. 근데 오후 2시에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이제 공수처 공청에 오십니다. 그래서 네. 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감찰을 딱 하자마자 검찰에 대고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라고 오. 얘기를 하면서 세게 때리셨어요. 어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오후에 돼가지고 하나가 더 터집니다. 내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윤석열 총장에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한마디를 더 던진 겁니다. 이게, 네. 이게 앞에 먼저 했던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오늘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공수처를 추진하기 위한 이렇게 공청회 같은 것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발표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려고 네. 축사를 하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네. 축사 내용만 보면 너무 간단하고 막 네. 그냥 평범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우리 이제 기자들한테 미리 뿌려진 거는. 이 공무원들이 써준 거겠죠. 네. 그래서 별 얘기는 없구나. 네. 라고 했는데 별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 정권 코드 수사, 봐주기 수사 그렇게 했던 검찰이 이제는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이 왜곡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다. 마치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정권을 봐주기 위해서 일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도 있었다. 오. 야, 세게 나갔습니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검언유착이라던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뭐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압박한다 이런 식의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돌려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 추미애 네. 장관은 그렇게 언론들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든 간에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분입니다. 네. 그거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언론들이 너무 이 추미애 장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어제도 추미애 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법의 날 네. 정부 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축사만 하면 안 되는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의 권한을 위임했을 때 그 위임의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 주권에 복무하는 그런 충실 의무에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이게 뭐겠어요? 윤석열 빅년 불리는 거지. 네. 어제도, 지나갈 뻔했네요.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네, 나왔는데 오늘도 나왔죠. 내일은 또 뭐 있습니까 일정이?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일정이 없으면 지금 추미애 누님이 나와가지고 네. 왜 확성기로 네. 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내일도. 내일도 아마 국회 법사위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 말씀 하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신 게 내 말 들었으면 뭐 좋게 지나갈 일을 이게 뭐였느냐면은 이거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건을 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라고 그다음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허위 증언한 그 네. 건도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굳이 바닥바닥 우겨가지고 희한한 방식을 써가지고 인권부를 거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뭐냐면 감찰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법사위에서 한번 되게 또 여당 의원으로부터 네. 질책을 받고 그 추미애 장관이 그 감찰부가 네. 주도를 해서 예.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엉뚱하게 인권부 보고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예, 그러니까 바로 나오니까 그때 내가 시키는 대로 감찰부에서 했으면 내가 직접 안 나섰지.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아니 그런데 말이죠 당시 언론이 네. 뭐 조중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컷뉴스하고 한겨레가 윤석열이 그걸 수용한 거라고. 추미애의 그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보도를 했어요. 사실은 보도하면서 제목은 그랬어요. 네. 제목은. 근데 내용이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찰부가 알아서 감찰부한테 가 있는 업무를 인권부에 나눠주면서 이거는 감찰에서 하고 이건 인권에서 하는데 총괄은 인권에서 해라. 이게 해서 이제 네. 그 오늘 법무부 장관이 하신 추미애 장관이 하신 얘기가
내 지시를 반을 잘라 먹었다. 그렇지. 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반을. 아니 근데 왜 한겨레하고 노컷뉴스는 그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외형상 직접 들이받은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살짝 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장관도 대충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고 했던 아이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속아 넘어가실 분은 아니셨던 거죠. 사람을 잘못 봤던 겁니다. 네, 진짜. 근데 기사 예. 내용을 보면은 그 투트랙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게 추미애 장관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기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 윤석열 총장한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그걸 안 따른 건데 그렇죠. 그 부분을 그렇게 추미애 장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런 건가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래도 보도가 그렇게 해서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충돌을 피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진짜 이거 완전히 지멋대로 쓴 거 아닙니까 기사를?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정면으로 방한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퉁 튕겨낸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뭐 충돌을 피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어폐가 있는 거죠. 사실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로 기술을 잔재주를 부린 거거든요. 잔기술을 부렸구나. 예. 그러니까 오늘 얘기도 뭐 잔재주를 부린다는 얘기가 법기술을 부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사실. 처음에 이게 감찰이 들어갔을 때 윤석열 총장이 그 사본으로 재배당했을 거라는 것까지 보도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윤석열 총장이 받아서 이게 거기 서울중앙지검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아리송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거를 대놓고 뭐 언론을 이용을 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계속 이제 대검에서는 핑계를 대면서 이거는 뭐 징계가 아니다 이거는 뭐 인권부가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가 더 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기 때문에 말을 돌려서 하면서 했기 때문에 뭔가 속뜻을 잘 알아차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왜냐하면 언론도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겨레나 노컷도 뭐지? 하면서 다른 사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게끔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번에 이 기사를 받아 썼던 한겨레나 경향 기자들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법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높은 게 아니라 인식이 좀 낮았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현재 뭐 법조계 뭐 취재하는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좀 이렇게 그 나름 좀 연차가 오래된 기자들이 한테 휘둘렸다. 그러니까 지금 몇몇 그 법조 오래 출입했던 기자들 몇몇이 소위 말 말장난을 좀 하는 그런 친구들이 몇몇 보여요. 이니셜만. 예, 제이. 제이. 예. 왼쪽에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놓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건데 제가 근래 보기 드문 사례였는데 뭐 대법관을 임명을 할 때 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우남, 네. 서울대 50대 남자, 서울대를 나온 50대 남자가 그 대법관을 한다. 뭐 그런 걸 되게 비판을 해왔는데 그게 왜 문제냐는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도 참 사람이 참 바뀌어도 참 더럽게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류의 그 기자들한테 지금 최근에 이제 법조에 진입했던 기자들이 좀 휩쓸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의심스러워요. 그 장면이 좀 자꾸 눈에 들어와 봅니다. 그 최근에 그 재판정 돌다 보면은 기자들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부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후배들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제 다른 회사의 후배 한 명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배 그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정경심 교수 사건 지나면서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법원이나 검찰 출입 기자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고 선배 좀 이상하다 이런 새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입된 기자가. 새로 투입된 기자가. 새로 투입된 기자들도 그렇고 전에 있던 기자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조금 절망을 했습니다 요 근래. 네. 서운함을 찾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신다라는 그래요. 그런 분으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인권부로 보내는 거는 그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시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이제 했고 어제 오늘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직접 감찰에 나서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저는 오늘 이 기사까지 보니까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 3년 전인가요? 계엄령 문건이 네. 나왔을 그렇죠. 때 예, 예. 그 전에 이제 군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많은 비난도 그렇죠. 받으셨지만 민주당 대표로서, 예. 민주당 네, 대표로서. 네, 실제로 그 이후에 계엄령 문건이 나오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면서도 또 되게 많이 무섭고 또 네, 놀라고 놀랬었어요.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말 이제 검찰이 진짜 선을 넘었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행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추미애 누님이 참 무서운 분입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윤석열 씨가 우습게 본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 사람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정말 그 조용히 강단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고집도 상당히 세다고 들었어요. 추고집은 정말 최고집보다도 더 셉니다. 추고집. 그 약간 옅은 미소에 눈매가 갑자기 딱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센 말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간 엄청 웃는 것도 아니고 엄청 화가 난 표정도 아닌데 약간 그 추미애 장관만의 옅은 표정이 있어요. 네. 그 표정 이후에는 그 워딩들이 항상 세게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기자들 아까 전에 쓴 표현을 말씀하셨을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사실 충돌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당연하지. 검찰청은 그 법무부의 외청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돌이라는 말 자체가 좀 성립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장난친 거야, 한마디로. 맞아요. 충돌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달리 말하자면 이건 윤석열 총장이 법을 어겼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떠들었다는 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이다. 기자들이 좀 무식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욕할 거예요. 내가 기자들 욕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까도 내가 까.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칼을 뽑았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은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 네,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사실은 그 전에도 이보다 더 심했던 그 순간도 버텨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한 발을 빼면은 물러날 곳이 없다. 그리고 네. 그리고 사퇴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할 일도 없어. 아니 뭐 할 일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본인이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 감추고 싶던 일들, 뭐 당장 한동훈 거 봐봐요. 그렇죠. 얼마나 감추고 싶어서 저렇게 네. 파행을 거듭합니까? 자기가 그만두는 순간 이 자기 사단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자기 가족도 안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끝까지 개기려하지 않겠는가? 원래 이분이 그냥 끝까지 버티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박근혜 정권에서 근 3년 넘게 계속 버텨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계속 절치부심하면서 네. 때를 노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압박을 더 하고 감찰을 또, 통해서. 더 이제 그 퇴로를 아예 없애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숨을 완전히 끌어놓는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자면 윤석열 총장은 쫓겨나는 게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는 상황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작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밀려나듯이 밀려난다고 네. 뭐 보수의 차기 대권주자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윤석열에 대한 그 국민적 신망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뭐 엊그저께 뭐 46대 46으로 나왔다면서요. 많이 떨어졌죠. 그 예전에 70 넘었어요. 46대 46이 됐다는 거는 네.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제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지금 또 사실 내내 긴장 국면을 유지해 왔는데 지난번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윤석열 대권주자 지지율 1%. 많이 떨어졌네요. 안철수의 절반이에요. 안철수 2%.
안철수 2%. 예. 근데 뭐 대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강제로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신으로서 최선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아마 그만둔다. 그래서 그 명예로 자신의 어떤 뭐 정치적 그 자산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작년에 인기가 좋았을 때 조국과의 그 대치 국면이 최고조에 이를 때 그때 던졌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 추미애 장관도 일단 감찰에 착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조치가 있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후 상황도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검사에 대한 그러니까 감찰권이나 징계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그 검찰의 경우에는 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임을 해둔 거예요. 사실 그동안은 검찰총장이랑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모두 이제 검찰 출신이 그렇죠. 되다 한 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한 몸처럼 움직이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역사상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다 해먹고 뭘 하고 해도 뭐 어떤 식의 수사 방법을 써도 그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초유의 상황이 온 거예요. 검찰의 내부를 다 들여다보게 됐고 검찰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 증거들이 막 쑥쑥들이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을 지금 어느 정도 은신의 폭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진짜 더 은신의 폭을 없게끔 계속 쪼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리다가 예. 와가지고 쓱 이제 중앙지검으로 왔다가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계속 한 일이 지금까지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말 주시하고 끝까지 나갈 때까지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그만두는 게 낫지 뭐 여기서 이렇게 굳은 꼴을 보면서 있어야 되는가 막 그 단계까지 추미애는 갈 거예요. 뭐 물론 군데군데 또 기회를 주겠지만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은 추미애는 끝까지 갑니다. 진짜 네. 그분을 알아요. 예. 그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계속 좀 본인으로는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상황까지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글쎄 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 글쎄 뭐 오늘 보니까 채널A에서는 징계가 어떻게 나를 맞췄는지 딱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고. 그 당장 주모자로 돼 있는 이동재 기자의 경우는 해고. 해고됐군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장영진 부장님. 네. 그 이동재에게 지금 영상 편지를 띄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동재에게 하고 싶은 말씀. 갑자기 예. 네. 급 영상 편지. 이동재 기자,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창작의 기술이 뛰어나고 창작의 열정이 있다면 기자를 할 것이 아니라 소설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번에 해고가 됐지만 이것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법조 출입 5개월만 하면은 그 정도 할 수 있다. 이제 1년 5개월만 훨씬 많이 그보다 훨씬 길게 했으니까 더 흥미진진한 소설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후속 작품 기대할게. 아니 근데 만약에 이동재가 억울해요. 몽땅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로 있죠. 꼬리가 잘리는 것 같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영상 편지 투. 이동재 기자, 자 어떡하겠어? 운명이야.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 예. 그럴 때는 버티는 게 최고야. 존버 정신. 네. 어디서 버텨? 해고됐는데. 아유, 뭐, 구제 신청 내고, 소송도 내고, 그러면 좀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초정에 가면은 아마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걸 해가지고, 버텨! 아니 근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이라도 이동재 기자가 자기가 꼬리도 잘리고 자기만 이렇게 해고 당하고 네. 자기 혼자 모든 거를 뒤집어 쓰게 너무 억울해서 예. 둘 수도 있잖아요. 사실을. 바로 그 팩트를. 부분. 네. 붉게 있어. 네. 붉게 있어. 뭐 휴대전화 남보다 숨겨놨어. 네. 또 백업을 해놨어. 나한테 갖고 와.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동재 기자는 안타깝게도 꼬리 자르기에
희생자라고 네. 자기를 그냥 그렇게 이미 네. 이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냐면은 그 주진우 기자인가요? 주진우 기자 아니야. 주진우 변호사. 이름이 헷갈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검사 출신. 검사 네, 출신. 주진우 변호사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문 수사 자문위원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양반이었어요. 네, 그 변호인이 이제 신청을 했고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전문 수사 자문단을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네. 수사에 대해서 자문을 이제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좀 생소한 절차가 또 새롭게 열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이 이제 소집되기 전에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구속을 할지 말지 예, 이런 영장을 것을 청구해야 된다고. 할지 말지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전문수사위원을 이제 소집을 해서 또 이제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려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채널A 그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는 그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거의 53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동재 기자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네. 거기 기자들끼리 이제 짝꿍 기자인가 봐요. 이 기자랑 백 기자가 둘이 같이 네. 이제 조사를 백모 했는데 기자가 기자는 기자. 후배죠. 예, 후배죠. 네, 예. 네, 이동재 근데 후배. 여기 보면은 그 이 기자와 백 기자가 통화한 내용들도 이렇게 녹취록으로 그대로 네, 나와 네.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이걸 보니까 네. 이걸 보면은 정말 너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죠. 여기에 그 한동훈 검사가 연루가 되어 있구나. 막 이거를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 짝꿍 기자 사이들 간에 이렇게 통화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예컨대 보면 뭐가 있어요? 이제 거기 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한동훈이 그 좀 만나 보래. 자기가 놔줄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만나 보래. 좀 존나 급했나 봐. 하면서 나한테 자꾸 하래. 오늘 또 물어보더라고. 이런 내용이 네, 그리고 되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 땡땡 처리는 되어 있어요. 제가 네. 이걸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될까봐 뭐 어떻게 되게 땡땡.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 검사를 이르는 어떤 별명 같은 게 있나 예. 봐요. 그걸 만약 예. A라고 치면 A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오기 위해서 이게 동아줄 같은 사건인가 보다. 이 사람이 네. 어디에 이렇게 머물기에는 여긴 너무 후지니까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가 보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알아듣기에도 뭔가 이렇게 딱 알아들을 만한 네, 그런 그런 내용이 얘기들이 있죠. 아니, 그때 어디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부산에 가 있는 상황이었죠. 아, 부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 부산을 내려간 게 1월 말 2월 초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 이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쪽과 신라젠이었구나. 네네. 신라젠 쪽과 접촉한 시기가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을 내려간 직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이동재 기자가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다리를 놔줄 수도 있고 뭔가 수사팀에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하여튼 얘기를 들어봐라. 되게 급했나 보다. 몸이 달았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아요. 아유, 그러면 한동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이 이동재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이랑 띄워놓고 판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억하시잖아요. 물론 뭐 공소시효가 거긴 개입돼 있지만 김학의는 무죄, 윤중천은 유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재 기자만 유죄가 나오고 한동훈 검사장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그럴 거예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의 지금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한데 변호사 말 너무 듣지 마세요.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뭐 전문 수사 자문팀이 그딴 거 소용 없어요. 어제 김어준 총수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변호사 말 듣지 말고 자기 할 길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법률가- 답변 떨어져가지고 법률가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근데 네. 자기가 감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법률가들은 그 당시에 자기가 이제 걸렸을 때, 주진우 기자랑 같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주진우 검사? 주진우 주진우 기자랑 그 김어준 총수가 뭐 예. 옛날에 뭐 아, 사건 예, 하나 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건으로 이제 뭐 출석을 해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 뭐 박주민 변호사, 지금 의원님 대신, 그 다음에 이재정 변호사, 뭐 그 당시 지금 이재정 의원 이 두 분이 별거 아니니까 수사 잘 받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 가면은
가는 순간 자기는 잡혀 들어갈 거래. 그래서 도망쳤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나중에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영장 청구가 됐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면서 변호사의 말을 믿으면 안 돼. 그렇지. 그랬는데 어제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게 변호사의 감으로 봤을 때 지금 이동재 기자를 위해서 이 사건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렇지. 네. 이동재는 꼬리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법무부 감찰 이후에 수사 급물살 탈 거다. 왜 그러냐면 그 백 기자가 갖고 있는 그 녹음 파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공개가 됐고 중앙지검이랑 지금 이제 이동재 기자 사이에서 서로 유리한 증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백 기자가 그 이동재 기자랑 했던 녹음 파일들이 꽤 있나 봐요. 네. 근데 그 녹취록을 보면은 예전 그 이제 채널에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뭐죠? 저 제보자랑 제보자랑 얘기를 했던 그 녹취록을 보면은 이제 백 기자가 앞으로 내가 일본을 가고 나면 그 취재를 마무리할 거다.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이전과 이후에 대한 자료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후배 기자가 더 취재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이제 백 기자랑 그리고 그 배 팀장한테도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중앙지검에서는 그걸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그 전화로 뭐 제 전화 같은 경우도 자동 녹음으로 다 돌려놨는데 그래요? 녹음 파일이 다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자랑 전화할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채널 A 친구들은 평소 대화 나누는 일상 대화도 다 녹음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일상 대화를 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여러 가지 증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그걸로 지금 증거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랑 그 백 기자랑 이동재 기자랑 셋이 앉아가지고 부산에서 네.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방에서 그게 나왔죠. 네, 그게 보도가 됐죠 또. 그 부분이 보도가 됐는데 삼자 녹취록. 네. 되게 경건해요 말이. 나는 유시민과 신라전에 관련 관심 없다. 없어. 서민 범죄에만 관심이 있다. 막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데 네.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아니다. 그 당사자한테 유리한 부분만 편집돼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그 여러 가지 뭐 양념을 좀 걷어내고 가만히 보면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그렇죠.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모의를 해왔고 여러 가지 사안 이 취재가 됐든 수사가 됐든 이것도 공모를 해왔다는 것을 사실상 반증하는 정황이 되는 셈이거든요. 네. 관심이 없었으면 뜬금없이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면서 관심 없어 알지? 우리 저 사춘기 때 네. 좋아하는 뭐 이성이나 이런 친구 얘기할 때 난 걔한테 관심 없어. 나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마음에도 없는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해왔잖아요. 네. 그 한동훈 검언유착 관련해서 그 사람들은 한동훈하고 안 친합니까? 윤석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아니면은 사실 뭐 검사들 중에 특별하게 좀 다른 다른 검사를 다른 검사들과 다른 검사 이런 사람을 좀 찾아라 그러면 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검사예요. 그래서 뭐 윤석열 라인이다 아니다라고 말한다기보다 그냥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경우 즉 파는 수사로 명예를 얻을 것이냐 덮는 수사로 돈을 벌 것이냐 판단이 서는 순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예. 구체적인 정보는 없군요. 아닙니다. 저희 검찰 네. 내부에서 균열이 네. 생기고 있다는 게 취재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총장이 네. 뭐 이렇게 딱 하자, 그러니까 수사 전문 자문단을 딱 소집하자라고 얘기하면은 밑에서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오는 얘기가 없는데 그 구본선 차장검사, 대검 네. 차장검사가 다른 말을 해요. 우리는 그냥 부장회의를 했고 앞으로 그냥 뭐 반대하는 사람 소집을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 한 명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별 의견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독단적으로 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했다. 글쎄 말이에요. 아니, 회의 끝난 다음에 결정해야지. 회의 하기도 전에 네. 네. 지가 사인을 해버리면은 회의를 뭐하러 해?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뭐 형사 1부에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형사 1부의 성향 뭐 그쪽 성격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도 보면은 그 민생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제 대형 금융 비리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그 검찰 수뇌부와는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반기를 드는 건 아니지만 약간 거리두기를 하겠다라는 것으로는 분명히 읽히거든요. 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윤석열 총장 쪽하고 예, 거리두기를 두겠다. 한다. 예. 그러면서 계속 오늘도 나온 자료를 보면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정치적 수사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 자체가 이미 정치화돼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과는 일정하게 거리두기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읽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형사 1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은 네. 유착 사건 역시도 조금 윤석열 총장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에 진행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그 형사 1부에서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한동훈 검사장도 피의자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역시 그거 역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뭐 난 각을 그러네요. 각을 세울 수밖에 네. 없다. 척을 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꼭 그 척을 진다 안 진다를 떠나서 정말로 이 이동재 기자가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 이동재 기자가 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휴대폰을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그 초기화한 거나 노트북도 초기화한 거 이런 거를 보면 검찰이 보면은 정말 너무 열받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대놓고 그냥 다 구속영장. 지워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제 그것도 다 써놨더라고요. 핸드폰 2개도 다 초기화하고 PC도 초기화했는데 포렌식을 맡겨봤는데 복구가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대검 거기다 맡기면 예, 될 수도 포렌식 있는데. 센터에서 맡기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포렌식을 맡겼는데 데이터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전문 외부 사설기관 아니었을까요? 예, 사설 기관인데 사실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걸 했을까? 맞아요. 네, 그 의심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그 원래 이렇게 포렌식을 할 때 채널A에서도 자기네 더 윗선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만약에 얘기 보고가 들어갔으면은 그렇죠. 그거는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철저히 다 없애라. 보통 포렌식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포렌식은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복사본을 항상 떠놓고 해요. 이미징을 하고. 네, 이미징을 해가 복사본을 떠놓고 그 떠 있는 복사본을 가지고 이제 포렌식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원본을 놔둬요. 근데 만약에 원본마저 손상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걸로 봐야죠.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MBC가 보도한 편지는 또 컴퓨터에 있어요. 이게 남는 것도 있고 안 남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MBC가 보도한 편지는 있는데 네. 보도가 안 된 편지는 또 없대요. 그러면 뭐 부분적으로 훼손했다는 네. 거지. 의도적으로 훼손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검찰이 너무 늦게 들어갔죠? 여기를. 너무 근데 늦게.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거는 절대 기자가 아무리 지가 날고 기고 검사들을 많이 알고 해도 절대 자기 혼자서 일을 꾸밀 수 있는 사안이 안 돼요. 아, 뭔가 이 증거인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기 코치를 많이 애초에- 받았다. 취재를 할 애초에 때 취재 경위 자체도 취재 그렇습니다. 시작이. 예. 취재 시작부터 그래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죠. 저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떻게 될 것이라서 어떻게 되니까 당신이 살 길은 이것뿐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조사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 그거는 날짜까지 절대 할 수가 맞춰줬는데. 없고요. 그거를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말을 했다라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야, 그 정도는 말해도 돼. 그리고 그 정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뒤에 사실 이철 대표 측에서도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내세운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이동재 기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용상 보면은
이게 수사나 취재라기보다 공작에 가까운데 그랬죠. 그 공작을 어떻게 기자 혼자서 하냐고요. 그건 그리고 불가능하죠. 이동재 기자에게 떨어질 이득이 없어요. 없어요. 그걸 간다고 없어요, 해서. 없어. 아니 그게 취재해서 자기가 뭐 빅뉴스를 터뜨린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빅뉴스 터뜨리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뭔가 이거로 인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받을 이익이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줬다. 그 이런 내용도 느낌이 여기 나와요, 드는 거죠. 녹취록에. 네.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A랑 내가 이제 그 짝꿍 기자랑 통화한 내용이에요. A가 그 한동훈 검사를 지칭하는 그 A를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A한테 나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내가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A가 아 그냥 해봐라라고 했다 이런 그 얘기 내용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정말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동재 기자가 억울할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사실 이 상황쯤 되면은 진상을 공개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요. 우리 저 이동재 씨가 예,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그래요. 안 그러면 되게 혼자서 억울하게 자, 당하는 그렇다면은 거죠. 좀 알려주세요. 이동재가 지금 이 방송 본다고 치고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자기 인생을 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구제해줘요? 한동훈이 구제해주겠습니까? 자,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저 우리 회사가 뭐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얘 위에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 와, 컴온. 거먼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저는 요 사건에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완전히 얘기가 빠져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철 대표 부인한테 접근한 기자들도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뭐 종편 채널들에서 그렇게 왔다고 그 당시에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이동재 기자 혼자서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동재 기자가 지금 자기한테 믿을 사람은 사실 자기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다 털어놓는 그 변호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 변호사라는 사람도 사실 이동재 기자의 인생을 결정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어라 말아 할 수가 없어 변호사는. 불어 자백을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유일한 올바른 길이다. 선택은 딱 하나,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을. 네. 아니 지금 감춰가지고 이동재 씨가 진실을 감춘다고 쳤을 때 자기한테 돌아올 이득이 하나도 정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 네. 어? 누구 이제- 저 한동훈 씨가 뭐 구제돼가지고 검찰총장 되면은 뭐 어떻게 줄 거예요 그러면? 어? 언론사 하나 차려주려나? 그러고 보니까 이동재 전 기자라고 불러야겠네요. 알고 됐으니까. 자 이동재 기자 너무- 지금 너무 가슴 전 기자. 지금 저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고 네. 지금 진실만이 그대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거는 비단 뭐 자신의 유불리 현재 상황에서의 유불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짐을 다 덜게 돼 있어요. 그 예전에 누구야 KBS 보도국장 했던 김시곤 형님. 네. 예. 그 사실은 사측을 대변하고 또 세월호 가족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죠. 결국에는 당시 KBS 사장이 몹쓸 행동을 한 것, 또 청와대에 부당한 외압이 있는 거, 그거 공개하면서 그야말로 그 인생이 180도 반전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이라도 늦지 마시고 진실의 편에 서시길 바라겠고 한동훈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자기는 억울한데 뭐 진실이 뭐 규명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뭐 약을 다 쳤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래서 본인은 뭐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그 과거에 그 다른 검사님들의 행보를 보면 초기에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김학의 보세요. 가르마 내 거 아니다 이러잖아요. 예. 내가 발 빼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잘 없어요. 그러네요. 예. 발 빼면 도사야. 네. 도사. 근데 만약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 사태의 그 진실을 파악했을까, 진상을 파악했을까? 대검이 막지 않으면 수사가 무르르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한동훈 구속영장 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건 이동재 아닌가요? 이동재고. 그러니까 근데 네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영장이 선고가 됐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다, 진척이 됐다라고 보겠죠. 근데 이제 다만 그 부분이 이게 그 한동훈 검사장의 행동이
어떤 범죄 행위를 교사한 행동인 거냐 아니면 단순히 좀 부추긴 거냐 이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부추겼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대상이 아니에요. 교사라면은 그렇죠.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묘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장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피의자 전환을 한다라고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되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아, 지금 네. 그 법무부에서 감찰하는 거는 이제 내부 징계를 위한 것이지 그게 수사는 아니잖아요. 네. 저 일단 감찰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네. 하는 것이고. 네. 근데 저는 구속영장 안 칠 것 같아요. 영장 안 칠 것 같다. 네, 영장 안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더 이상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증거인멸에 우려 그 있죠. 그게 있는데 있지. 네. 없다라고 이제 검찰은 아니 그렇게- 예컨대 저기 한동훈이가 네. 뭐 그 기자한테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 네. 뭐 예컨대 그런 뭐 진실들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 우리가 뭐 다 본 건 아니니까 그 검사들이 말 지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구속하려는 아니,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들로서는 영장 이거면은 엮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그 대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라, 뭘 하면은 내가 뭘 해줄 수 있다. 라고 했다면은 다 걸겠죠. 뭘 해줄 수 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확보한다면 만약에 그 유시민에 대해서 비리 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온다면은 뭘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렇죠. 예컨대 육수 여왕 모여서 국물 떡볶이를 주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 그 지금 말이로지. 네, 이런다든지. 예. 근데 하여간 검찰은 자기 식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 옷을 벗은 사람도 아니고 현직이고 그리고 아직 윤석열 총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 예. 안 한다. 안 윤 해서 총장이 만약에 그만두면은 칠 수도 그때는 있겠네. 야, 그럼요. 그 뭔가 물결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수사가 들어가려면은 네. 정말 강력하게 뭐가 들어가야 되지. 네. 사실 굉장히 치더라도 뭐 약하게 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를. 알겠습니다. 우리 장용진 부장님, 제가 갑자기 불현듯 뭐 누구를 겨냥해서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이게 가발 쓰신 분들은 이게 만약에 그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까? 네. 아 가발은 못 쓰고 가요?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몰랐습니다. 예. 그 옛날에 그분 한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누구야? 그 양반. 네. 네. 그 왜 그 누구였지 이 사람이? 이름이? 차 차. 차은택 그분도 보면은 분명히 들어갈 때는 머리카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막상 그 법정에 출석할 때 보면은 그 민머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그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발이? 아니요. 그 지칭하는 그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민머리라고. 그래. 이게 이제 충격적이네요. 그러면은 길을 쓰고 어떻게든 자신의 그 구속을 피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민머리 분들에게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알겠습니다. 이러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갑자기. 하시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일단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은 서울중앙지검으로서도 한동훈 채널A 수사, 검언유착 수사 그 상당히 탄력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은 이전에도 계속 좀 약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근데 대검에서 일단은 좀 제지가 됐기 때문에 더 진행을 못했던 거지. 앞으로 이렇게 감찰이 들어간다고 법무부에서 발표한 이상 중앙지검도 조금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이고, 좀 한동훈 검사장이 구속될지 안 될지. 아니 구속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피의자로 전환이 됐으니까 네. 어디까지 처벌될지 혹은 처벌이 될 수 있을지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래요. 이상하네. 우리 저 애청자분들도 지금 보니까 내가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뭐 아무개가 그 민머리였나요? 뭐 이런 글들을 올리시고 이상한 분들이야. 나는 아무 얘기도 안 재미있으신 했는데. 분들이네. 네, 그렇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신. 그렇습니다. 전 예. 댓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기